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라임 사태 다시 출렁. 예, 어제 금감원에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추가 발표 때 좀 주목이 됐던 게 특히 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피해자들한테 큰 피해를 줬던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음흠. 근데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터지고 나서 직전에 일부 유력 인사들한테는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특혜성 환매라는 게 뭐냐면은 이 펀드가 문제가 생기면 환매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펀드가 종이장이 되고 있는데 팔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에 유력 인사들의 돈만 싹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특혜성 환매. 네. 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걸로 지목된 이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 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직 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명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금감원 발표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네. 언론 보도도 나오다 보니까 또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누구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라면 국회 부의장? 맞습니다. 어. 뭐라고 부인을 하고 있냐면은 미래에셋 증권의 자산을 맡기고 나는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 특혜 환매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음흠. 그리고 돈 돌려주긴 했는데 이게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전 고객에 대해서 환매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즉 상장회사 대표 50억 원 이렇게 좀 지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횡령 의혹도 금감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라임 펀드에 투자한 5개 회사가 2천억 원을 횡령했다. 이걸 적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금을 어디다가 썼냐면은 필리핀 리조트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 계좌에 돈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검찰이 넘겼다라 그래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라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사태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이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사정정국이가 이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인사 그리고 또 검찰 쪽도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뭐 접대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20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뭐 제대로 수사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 최초로 금감원장을 맡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에 원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는데 이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없어졌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라임 수사가 다시 본격화된다라는 어떤 신호탄 같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김준일 에디터 네.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특히 이제 검사 출신이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1년여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조사가 금감원에서 이뤄진 건데 이건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어느 정도. 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일단 라임 사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19년에 이제 처음에 한국경제신문이 7월에 이제 보도를 한 거였어요. 라임이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였는데 이게 펀드 수익률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안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뭐 부풀리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익률 부풀리기. 투자자들을 모았다 뭐 이런 게 사기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뤄졌네. 뭐 문재인 정부가 문제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 이제 그 남부지검에서 그 검사들 향응 접대한 거. 뭐 요게 이제 그 변호인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억하시겠지 얼마 전인데 탈옥하려고 맞아요. 계획서 쓰고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난해 사람이죠. 11월에는 전자장치 끊고 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예. 나왔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때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 전달하려고 했는데 강기정 정무수석은 강하게 뭐 부인을 했고 실제 검찰에서도 이제 검찰이었나요? 이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뭐 중간에 좀 배달 사고가 있었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현역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오느냐. 그런데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특정 유력 정치인 인사를 찾기 위해 이거를 검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금융인이 아니라는 거는 김상희 부의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명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금감원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추가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이제 횡령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다시 검찰 수사로 갈 가능성. 뭐 이거가 금감원에서 고발을 하면서 예.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단 예.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대부분 얘기가 나오는 게 다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예. 당시 정부의 인사들, 여당 인사들 연루 의혹은 그 당시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름이 거론됐던 건데 예.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 긴장감이 흐르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기동민 의원이랑 뭐 이수진 의원이 김봉현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정치자금 받았다, 그래서 그걸로 기소되고 본인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예. 이제 조금 다 거론될 것 같고 어제 공교롭게 그 이제 김봉현 측으로부터 접대받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유흥주점에서 그래서 술자리 비용이 총 536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이거 계산해 가지고 나눠서 특히 이제 향응을 제공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93만 원으로 네. 낮췄거든요. 100만 원 이게 이하로.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예. 청탁금지법. 예. 근데 올해 지금 어저께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까지 무죄가 나와서 그러니까 검찰의 꼼수가 통했다. 어쨌든 이쪽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뇌물죄로 기소를 해야지 왜 청탁금지법이냐 이런 좀 뭐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라임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 첫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1.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되고 이제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전면. 맞습니다. 일본이 원산지면 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허. 원래도 후쿠시마 포함해서 10개 지역의 수산물은 안 받았었는데 예. 이걸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와 함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류 중단하라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일본은 즉각적으로 이 중국의 수입 금지 이 조치를 철폐해달라 다시 요구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중국의 외교 경로 통해 가지고 입장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번 이 중국의 조치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어민들 피해요. 네, 적절하게 배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네요. 일본 내부는 어때요? 일본 내부 반발도 꽤 강합니다. 일본이 자국 어민들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당장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예. 중국하고 홍콩 합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수산물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주요국이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보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일본 내 여러 단체들이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주민들 나서가지고 이 소송이 연이어서 이뤄질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본 야당도 국회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중국과 일본. 우리 정치권의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했는데요. 이 담화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 야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 이런 압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총리라도 담화를 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담화에 나선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어제 담화의 핵심은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국민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인 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하는 거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민주당 즉 야권을 겨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언급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 설명은 총리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다. 총리가 대통령 뜻과 다른 말 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죠. 맞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발언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 망한다고 주문해오듯 하다가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하고 다름없다.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을 지금 네, 하는 이게 거다. 역시 야권을 겨냥한 내용이고요. 네.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응을 했는데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보자면은 피해 어업인들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산물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다 금지한다라는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좀 여야 반응들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총선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이제 관심은 거길 거다. 맞습니다. 총선의 영향. 네, 근데 양쪽 모두 분위기가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세를 잡을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총선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실제 보이는 게 당분간 없을 거다라는 거죠. 내년 어허. 4월 총선인데 그 전까지 어떤 의미 있는 그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또 문제는 야권인데 여권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은 경제 라인에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건데 그 경제적 이익이 당장 돌아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제 라인으로 긋게 되면은 이념 라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어졌을 때는 좀 견고한데 경제적인 문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 꺼낸다라거나 아. 그리고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수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어. 우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의 영향력을 놓고 각 당의 고민. 여당은 오염수 쪽보다 경제가 지금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얻어오는 게 이제 경제적 이득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뿐만은 아니라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해주로 수입되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방사성 뭐 물질 검사 뭐 이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강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나라들은 다 지금 검사 강화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민폐죠, 그러니까. 음. 이게 그러니까 주변국들한테 엄청난 민폐고 지금 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게 지금 네. 화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냈거든요. 하태경 의원의 어제 인터뷰가 굉장히 강한 톤이었어요. 예. 강하게 이제 입장들을 발표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태경 의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SNS 쓸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SNS 좀 얘기를 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 전체 이제 야권의 기류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이게 여당이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갈등 전선이 생겨야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게 입장을 모호하게 생기면서 지금 국내 정치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도 지금 반핵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어민분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팩트 체크하자면은 지금 134만 톤이 앞으로 30년간 방류될 거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장된 거거든요. 네. 그냥 추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지금 90톤씩 나와요. 그럼 1년에 3만 톤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류가 아니라 예. 생성되는 새로 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30년이면 최소 30년이면은 100만 톤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134만 톤이 아니라 234만 톤 정도가 방류될 거라고 최소. 이렇게 보는 게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부에 더 좀 풀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짧게 갑니다. 살림살이 팍팍해졌다. 아이고 이건 또 경제 얘기죠. 네, 실제로는 내 월급이 4%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월급도 조금 줄긴 했는데 2분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담도 늘어서 그러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 소득이 3.9% 줄었습니다. 네. 특히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1년 전보다 42.4%가 늘어났고요. 전기 가스요금 같은 주거용 연료비 있잖아요. 이것도 12%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동할 때 써야 되는 돈, 택시 버스 요금 14.2%가 급증을 했습니다. 안 쓸 수 없는 항목들이 오르면 그게 진짜 체감이 확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 표현이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